편지에 키스했어요. 남편 몰래 새벽에 종이었는데 그의 입술 같았어요. 미쳤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에로스의 나이. 두 번째 이야기. 그의 이름이 바람에 남았다. 시작합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번호였어요. 저장되지 않은.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지 받지 말아야 했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래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 남편의 동기였습니다. 한때 함께 웃었던 사람. 한때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 그가 물었어요. 남편 잘 지내나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 너머로 바람이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문이 닫히는 소리. 어디선가 나무짚이 흔들리는 소리. 그 소리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섞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웃었어요. 그냥요, 평소처럼요. 하지만 평소 같지 않았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으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니까. 잠시 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그가 말했죠. 나는 대답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어요. 땀이 나 있었습니다. 왜 전화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걸까요? 나는 듣고 싶었어요. 다음 날 편지가 왔습니다. 작은 봉투, 손으로 쓴 주소, 남편 앞으로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내게 온 것이라는 걸. 뜯지 말아야 했어요. 남편의 편지니까.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들었을 때 종이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종이, 바람을 품은 그런 종이. 손가락을 넣었어요.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 작은 소리였지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 심장을 찢는 것 같았어요. 종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꺼냈어요. 안에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커피 향이 아직 생각납니다. 그뿐이었어요. 서명도 없었습니다. 날짜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언제를 말하는지. 몇 년 전 여름이었어요. 다들 모여 앉았던 날. 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향이었어요. 시나몬과 바닐라. 그가 한 모금 마시고 웃었죠. 이 향. 좋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나를 봤어요. 조금 오래.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생각난다는 걸까요? 손끝이 떨렸어요. 편지를 가슴에 댔습니다. 종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 뜨거웠을지도 모르죠. 내 체온이 종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니, 종이의 온기가 내게 스며들었을지도 모르죠. 나는 편지를 접었어요.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찢지는 못했어요. 손가락이 편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어요. 편지 온 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아니,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그런 거짓말. 입술이 뜨거웠어요. 거짓말을 한 순간 마치 키스를 한 것 같았습니다. 금기를 입 맞춘 것 같았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을까요? 남편의 편지인데, 남편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하지만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 한 줄이 너무 뜨거웠으니까. 그 한 줄이 나만의 것이었으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 깊은 잠. 나는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꺼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의 커피 향이 아직 생각납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어요. 그가 펜을 쥐었던 자리, 그가 숨 쉬며 썼던 문장, 종이 위에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꺼냈습니다. 시나몬과 바닐라, 그날의 향, 물을 끓였어요. 향이 퍼졌습니다. 천천히 부엌을, 거실을, 내 몸을 감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돌아왔어요.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그리고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너무 오래. 잔을 들었어요. 입술에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혀가 데일 것 같았지만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뜨거움이 내려갔어요. 가슴까지, 심장까지. 커피가 식었습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커피 옆에 놓았습니다. 종이와 잔, 향과 글자. 그가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손끝이 떨렸어요. 왜 떨릴까요?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인데, 그저 커피 향을 기억한다는 것 뿐인데.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이건 그냥 커피 향이 아니라는 걸. 이건 나를 기억한다는 것. 이건 그날을 잊지 못한다는 것. 이건 아직 떨리고 있다는 것. 나는 편지를 가슴에 다시 댔습니다. 종이가 내 체온을 흡수했어요. 아니, 나. 종이의 체온을 흡수했을지도 모르죠.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종이와 피부, 글자와 심장. 새벽이 되었어요. 남편이 뒤척였습니다. 나는 편지를 숨겼어요. 재빨리, 죄를 숨기듯.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옆에 누웠어요. 등을 돌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의 손이, 그의 입술이 커피잔에 닿는 순간이.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깊은. 하지만 내 귀에는 다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너머의 편지 속에 그 숨소리. 며칠이 지났어요. 나는 편지를 숨겼습니다. 서랍 깊숙이.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가끔 꺼내봤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나는 편지를 펼쳤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졌어요. 종이의 질감, 잉크의 냄새, 손가락 끝으로 글자를 따라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그의 피부를 쓰다듬는 것처럼. 어느 날 그에게 답장을 쓰려고 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하지만 첫 줄을 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나도 기억한다고? 나도 그때가 생각난다고? 나도 떨리고 있다고? 쓸 수 없었어요. 쓰는 순간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 떨림을, 이 온기를, 이 죄를, 이 갈망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접었어요. 그리고 찢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아주 작은 조각으로. 하지만 그의 편지는 찢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그 종이에는 아직 바람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가 숨 쉬던 공기가 종이에 스며 있었으니까. 그의 손가락이 종이를 만졌으니까. 나는 그 온기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편지도. 나는 안도했습니다.
아니, 안도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다시 전화가 올까? 다시 편지가 올까? 혹시 그가 다시 나타날까? 나는 기다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친구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나는 물었습니다. 누가 와? 남편이 말했어요. 그 이름, 그의 이름.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더 빠르게 뛰었을지도 모르죠.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입술이 말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집에 있을게. 남편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가 거기 있을 거예요. 남편과 웃고 있겠죠. 나는 여기 없는데, 나는 그곳에 없는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만나지 않는 게 나으니까, 보지 않는 게 안전하니까.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목이 메일까요? 편지를 꺼냈어요. 다시 펼쳤습니다. 그때의 커피 향이 아직 생각납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어요. 그, 때, 의, 천천히, 피, 향. 아주 천천히, 마치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보였어요. 지금 모임에서 웃고 있겠죠. 말하고 있겠죠. 혹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오지 않은 걸 알아차렸을까요? 밤이 되었어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즐거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응, 다들 잘 지내더라.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아, 그런데 남편이 말했어요. 그 친구가 안부 전하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고 전해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안부를 전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억해달라는 걸까요? 잊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나는 살아있었어요. 아프도록.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깨어 있었어요. 눈을 뜨고 숨을 참고 그를 생각하며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편지가 다시 손끝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의 질감, 잉크의 냄새, 그의 체온, 손을 뻗었어요. 어둠 속으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어요. 그가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곳에. 다음 날 편지를 꺼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종이가 조금 바랬어요. 잉크도 흐릿해졌죠. 하지만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때의 커피 향이 아직 생각납니다. 나는 편지를 입술에 댔어요. 종이가 입술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떨렸습니다. 입술이, 손이, 심장이 키스했어요. 종이에, 그의 글자에, 그의 숨결에 아주 짧게,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 너머로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 그의 이름이 섞여 있었어요.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소리 내어. 하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부르는 순간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 부르는 순간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나는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의 이름을 입술만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들렸습니다. 내 귓속에, 내 가슴 속에 바람이 그 이름을 가져갔어요. 어디론가, 멀리, 닿지 않을 곳으로. 하지만 내 안에는 남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온기가 아직 여기 남아 있었어요. 종이 위에, 공기 속에, 내 입술 위에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 부를 수 없겠죠. 이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저 그리움, 그저 떨림, 그저 바람에 남은 이름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이름이 나를 살아있게 했어요. 그 떨림이 나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죄스러운 일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남편 옆에 누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되어 버렸으니까. 이미 바람이 불어버렸으니까. 나는 그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며 편지는 아직 서랍 속에 있어요. 나는 가끔 꺼냅니다.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거기 뭐가 쓰여 있는지, 거기 무엇이 남아 있는지, 그의 숨결, 그의 체온, 그의 손끝, 그의 이름, 바람에 실려 아직 내게 닿아 있어요. 언젠가 이 편지를 버릴 날이 올까요? 찢어버릴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있을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이 바람을 아직 놓을 수 없으니까. 이 이름을 아직 지울 수 없으니까. 이 체온을 아직 식힐 수 없으니까. 그의 이름이 바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남았어요.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영원히 떨리는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편지를 만질 거예요. 입술에 댈 거예요. 눈을 감을 거예요. 그리고 속삭일 거예요. 그의 이름을 소리 없이.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불이 아니라 온기로 타오를 뿐이에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올려줬다면 그건 아직 사랑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뜻이에요.